안녕하세요. 위즈덤 플랫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얻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바람을 채워줄 지혜의 말을 이솝우화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만든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농부는 매일 황금알 하나씩을 낳는 암탉에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탉의 뱃속에 분명 황금이 가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차서 그 암탉을 잡아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암탉의 뱃속은 황금 대신 여느 닭과 똑같았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먼 농부는 더는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비난을 몰고 온다. 겨울과 봄이 서로 열띤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봄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안달을 떨고 있니? 사람들이 너만 만나면 모두 흥분해 풀밭으로 나오고 꽃을 꺾는 바람에 꽃들이 너무 힘들어해. 너는 사람들의 안정감을 뺏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너를 만나면 비바람도 마다하고 모두 어디론가 나가지 못해 안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늘 걱정이야. 겨울은 으스대며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너와는 다르게 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어. 마치 독재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사람들을 겁박해 집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 내가 가면 그렇게나 좋아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내가 얼른 떠나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내가 오면 그리도 즐겁고 행복해하는 것이지. 세 번째, 너무 잘난 체하면 공경에 빠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느 날 여우들이 물을 마시려고 강가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차서 여우들이 강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서로 먼저 가라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여우가 다른 여우들을 겁쟁이라 비웃고는 용기 있는 척하며 강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는 거센 강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우들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서 안전하게 물 마실 방법을 알려줘야지. 물에 빠져 떠내려가던 여우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잘난 체를 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급히 유명한 철학자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돌아와서 너희가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라며 계속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우들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여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게 된 뱃사람이 지루함을 덜기 위해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스 해안을 향해 가던 중 배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 난파되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뱃사람과 원숭이는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돌고래가 원숭이를 사람으로 착각해 자신의 등에 태워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아테네시가 보이는 곳에 이르자 돌고래는 원숭이에게 아테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원숭이는 나는 아테네시에서 가장 명문가 출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고래는 피레우스 아테네의 유명한 항구를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원숭이는 피레우스가 사람 이름인 줄로 알고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지. 피레우스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야 라고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돌고래는 원숭이의 거짓말에 화가 나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원숭이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의 성공을 자랑하며 으스대며 후회할 날이 온다. 멋지고 우아한 마구로 장식한 경주마가 자기 모습을 자랑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농장일로 지칠 대로 지친 초라한 당나귀 한 마리가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경주마와 마주친 당나귀는 천천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마가 그런 당나귀에게 아주 거만하게 얼른 비켜. 내 발굽에 차이고 싶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당나귀는 경주마의 위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경주에서 다친 경주마는 농장으로 보내져 걸음을 옮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당나귀는 쓴웃음을 지으며 경주마에게 내가 평생 멋지고 우아한 치장을 하고 으스대며 살 줄 알았지? 이젠 그 걸음이나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회주의자로 살면 언젠가 혼자 숨어 지내게 될 수 있다. 어느 먼 옛날 새와 짐승 간 전쟁이 벌어져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약삭 빠른 박쥐는 늘 이기는 쪽 편을 들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세상엔 평화가 찾아왔지만 새나 짐승 그 어느 쪽도 박쥐를 받아주지 않고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박쥐는 결국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번째, 부족한 지식을 자랑하면 망신당하기 쉽다. 어느 날 숲에 사는 동물들이 모였습니다. 여우, 사슴, 황소말, 원숭이, 늑대, 사자 등의 앞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자기 자랑을 한껏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난 매우 유명한 의사야. 어떤 약이든 만들 수 있고 뛰어난 의학 지식으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랑을 듣고 있던 여우가 근데 넌 너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나 너의 쭈글쭈글한 피부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을 치료한다는 거지? 라며 비난했습니다. 8번째,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어느 먼 옛날 어느 숲속에서 사냥꾼에게 쫓기던 여우 한 마리가 나무꾼과 마주치자 자신을 숨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자신의 오두막 한쪽에 여우를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오두막 근처에 도착해 나무꾼에게 혹시 이쪽으로 여우 한 마리가 뛰어오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봤습니다. 저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는 자신의 오두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나무꾼의 손짓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무꾼이 말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떠나자 여우가 오두막에서 나왔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나무꾼은 은혜도 모르는 녀석. 목숨을 구해줬더니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이 가느냐? 라며 여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던 여우가 뒤돌아서며 말과 행동이 같았다면 감사 인사를 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9번째, 장깨를 부리면 결국 피해는 나에게 돌아온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하녀들을 여러 거느린 늙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 과부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직 날이 밝지 않았음에도 하녀들을 깨워 고되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과부의 행동과 고된 일에 지친 하녀들은 저 닭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이렇게 고되게 일을 하는 거야 라며 몰래 수탉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수탉이 죽자 하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전보다 더 혹독하게 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사라지고 울음소리가 들지 않아 시간을 알 수 없게 된 과부가 이제는 아무 때나 하녀들을 깨워서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쉽게 화를 내면 내게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기 닭을 훔쳐가는 여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농부는 계속 자기 닭을 훔쳐간 여우를 잡았습니다. 농부는 그동안 여우에게 당한 것이 너무 분한 나머지 잡은 여우의 꼬리에 기름을 잔뜩 먹인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꼬리에 붙은 불이 너무 뜨거운 사방으로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 농부가 정성으로 가꾼 보리밭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농부는 당황해 여우를 잡기 위해 달려갔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보리밭으로 뛰어들자 수확을 마치고 보리밭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곡식더미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곤 순식간에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농부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모두 망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